몇 달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올해 70살의 김영기 씨 역시 음악 치료를 받고 있다. 김영기 씨는 뇌졸중으로 실어증에 걸려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음악 치료사의 인사에도 대답하지 못했던 김영기 씨가 멜로디를 붙인 안녕하세요라는 노래에는 같이 안녕하세요라는 멜로디로 대답한다. 이것은 MIT라는 음악 치료 기법 중 하나로 멜로디의 억양을 사용해서 언어를 이끌어내는 치료법이다. 멜로디에 말을 붙이거나 박자에 맞춰 말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잃어버린 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 노래를 통해 입모양을 자세히 보고 따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된다. 김영기 씨는 실어증에 걸린 후 심한 우울증을 같이 알아왔다. 하지만 음악 치료를 통해 한두 마디씩 말문을 튼 뒤에는 우울증도 거의 사라졌다. 어떻게 음악으로 잃어버린 말을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 뇌에서 말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언어 중추로 왼쪽 뇌에 위치하고 있다. 왼쪽 뇌에 위치한 이 언어 중추에 손상이 오게 되면 말을 할 수 없는 실어증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이때 음악으로서 오른쪽 뇌에 위치한 음악 중추를 자극해 말을 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뇌 좌측의 언어 중추가 망가지게 되면 실어증이 발생하는데, 이런 좌측 뇌에 망가진 부위에 자극을 줘서 언어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음악 중추가 뇌의 좌측이나 우측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망가지지 않은 우측 뇌의 음악 중추를 자극해서 언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대학에 위치한 음악치료센터. 이곳에서는 주로 자폐아동이나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음악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살의 우영이는 자폐증으로 3년째 음악 치료를 받고 있다. 우영이가 처음 음악치료센터를 찾았을 때는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자폐 상태였다. 우영이는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산만한 모습을 보였었다. 자폐 치료에 있어서는 우선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우영이에게는 노래를 통해 입모양을 보고 발음을 먼저 익히도록 가르치고 있다. 다음에는 북치기를 통해 정확한 박자에 북을 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영이는 이를 통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언어가 없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언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접하기 위해서 노래를 많이 들려주거나 노래를 같게 부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가 가사를 직접 노래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가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음악 치료의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이곳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들을 위해 특별한 음악을 틀어주고 있다. 이 음악은 인간의 뇌파 중 알파파를 유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다. 많이 예민하게 보채된 아기들도 음악을 들으면 좀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거든요. 아이들은 정말 음악 안에 포함된 알파파 유도 음향으로 편안해진 것일까? 알파파가 나타날 때 인간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제작진은 알파파를 유발하는 음향이 실제로 인간의 뇌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먼저 알파파를 유도하는 음향을 들은 다음 뇌파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뇌파는 인간의 활동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뇌 안의 전류를 말한다. 음향을 들은 직후 뇌파 그래프상에서는 실험자의 뇌파 중 알파파가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것이 보였다. 알파파가 나타난다는 게 대개 보통 좀 사람이 이완돼 있다든지 편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슨 집중하기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빠른 파동, 뇌가 굉장히 베타파로 빠른 파동이 있을 때는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였는데, 그것이 어떤 음역에 의해 가지고 알파파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좀 집중력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좀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뇌의 어떤 기능이 변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음악 치료가 활발히 이용되는 곳은 정신과 치료 분야다. 은평구에 위치한 한 시립병원.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치료는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상상함으로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취하는 이미지 연상 치료법이다.
오늘 음악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가벼운 우울증에 시달리는 평범한 직장인들. 이들은 음악 연상 치료를 통해 자신 안의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전에 좋았던 거가 우선 회상이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연상함으로써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했던 그 즐거운 추억이 떠오르고 이미지 연상 치료 이후에는 즉흥 연주 치료법이 뒤따라온다. 즉흥 연주는 자신 안의 문제를 발견한 뒤 그것을 연주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이다. 그렇다면 음악은 인간의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자율신경계 검사를 해보았다. 인간의 자율신경계를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실험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음악치료사와 함께 피아노 연주를 하게 한 다음 다시 자율신경계 작용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수치를 검사해봤다. 검사 결과 음악치료를 받기 전에 비해 치료 후의 스트레스 수치가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를 통해 신경이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스트레스 수치가 내려간 것이다. 말로써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음악치료는 바로 그런 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악치료는 약물치료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가 자기의 문제를 외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매개체로서 음악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치료는 이제 장애아동이나 재활치료 등 일부 특수치료에서만 적용되던 한계를 벗어나 일반인의 스트레스 치료나 아동의 창의력 개발 등으로 그 사용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제 음악치료는 단순한 보조치료가 아닌 일반인의 삶과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 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봄이 되면서 입맛이 좀 없다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급증하는 성인병의 원인 대부분이 식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체에 해가 되는 것으로는 설탕, 소금, 지방을 꼽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절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세 가지, 설탕, 소금, 지방에 대한 기획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는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설탕과의 전쟁을 통해서 설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